숨통의 더위가 좀처럼 가지 않았던 9월을 지나 때이른 쌀쌀함에 옷을 한 겹 더 껴입고 집 밖을 나서는 10월. 여전히 마스크라는 또 다른 한 겹은 벗지 못하지만 답답했던 숨통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달래주는 가을바람의 차가운 공기가 코끝에 살짝 머무는 그 기분이 참 반가웠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 안전하고 따숩게 입고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기 속에서 연달아 찾아왔던 연휴의 즐거움보단 제자리에서만 맴돌아야만 했던 피로감과 스트레스로 깊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한숨과 더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오늘이었는데요. 저희 전종원 FM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킥킥대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눌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종원 FM 딜렌입니다. 안전한 연휴 잘 보내셨을까요?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라디오 녹음 방송을 진행 중인데요. 제작단 여러분들과 다양한 주제로 나눈 방송들 흥미롭게 봐주시고요. 추후 방송들도 기대해주세요. 지난 방송에서 비대면 추석 명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일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함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이 제 옆에 자리를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인사와 함께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작단 활동 중인 그 청소년 중3, 고2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원더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이름이 원더인 이유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얘기를 나눌 때 사실은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되게 제대로 액면가대로 맺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하다라는 그 의미의 원더, 원더고 궁금해하는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자 해서 원더 휴먼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쓰곤 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원더님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줄여서. 네. 저희 오늘 주제를 공개하기 전에 또 반가운 얼굴들이죠. 저희 제작단 여러분들과 잠시 인사를 나눌게요. 먼저 우리 사나래 선생님. 네. 네.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사라졌죠? 그러면 먼저 다란쥐님. 다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오셨는데 다란쥐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다 스톱됐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 준비를 다시 하고 있는 시기여서 시험이 좀 많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공부하다가 요새 다시 도서관이 문을 열어서 도서관에서 마스크 쓰고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공간이 네, 반갑습니다. 네, 공간이 차 안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누구 제 차예요. 차인가요? 네. 제 차예요. 네. 네. 차인데, 네. 그 집에서 이제 녹음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이랑 살고 있어서 이제 녹음에 이제 방해될까봐 지하 주차장에 이제 오셔서. 네. 방송을 위해 또. 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조수석에는 누구 안 계시나요? 조수석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바로 인증을 해주시네요. 바로 인증. 네, 감사합니다. 함께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오신 사나래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이것저것, 요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심해지지 않은 상태로 아이들과 좀 한번 활동을 했고요. 역시나 숨을 잘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큰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나눈 주제에 대해서 우리 원더님께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바로 교육 현장인데요. 그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스트레스가 그렇지 않아도 많은데 더더욱 조금 많아졌고 그에 대한 어른들의 시선, 그래서
그 부모 역할, 특히 이제 그 사회적 부모 역할도 함께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려고 해요. 저도 올해 두 아이가 한 2개월여 동안 등교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 학습을 하다가 5월 중순경에 처음 등교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또 다닐만 하니 여름방학이라는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했던 게 있어서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이랬어가지고 네, 그랬겠네요. 아이들이 굉장히 조금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코로나19 그 2단계까지 뭐 네. 2.5단계까지 됨으로 인해서 교차 등원을 하고 그래서 아직도 정상적인 등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오늘은 특히 이제 그 10월 들어와서 되게 네. 중간고사가 학교마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부를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시험은 봐야 한다고 하면서 예, 투덜대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제 마음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뭐 저희 제작단님들도 아시듯이 제 2차 성징이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단 여러분들도 각자의 청소년 시기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어떤지 우리 저기 빌레님 저부터요? 예,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요? 저 막 생각을 못 해봤는데 저는 좀 학업 쪽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약간 학원이 유행했어가지고 학원 뺑뺑이라고 하나요? 학원으로 모든 하루 일과를 채우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뭐 재밌게 이것저것 배우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이게 숙제가 있잖아요. 항상 학원에 가면 네. 학교 숙제도 있고 학원 숙제도 있다 보니까 그 숙제에 대한 학업 스트레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돌이켜 보면. 네네. 그러면 저희 사나리 선생님은 어떤 스트레스가 있으셨을까요?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차근차근 떠올려 그때는 막 보세요. 그 저희 잠깐 기다려보세요. 기억을 네. 되짚어서 네. 야자를 했었어요. 저희 혹시 야자 하셨어요, 들레님? 네, 했습니다. 야자 혹시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저희는 급식이 없었고 도시락을 항상 2개씩 싸가지고 다녔거든요. 가지고 미리 저녁밥을 같이 점심 때 다 먹어버리고 이제 저녁은 이제 뭐 이제 어디로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떡볶이를 먹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깜지 쓰는 걸 제가 제일 싫어했었어요. 깜지. 그래서 그때는 어떤 정말요? 친구들은 깜지를 한 장에 500원씩 팔았어요. 정말요? 볼펜 두 개, 합리적이네. 두세 개를 막 아이디어네. 담아가지고 네. 진짜 쓰기 싫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고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역시 다 똑같은 그 공통점이지만 공부하는 거. 그 공부하는 거가 좀 이제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올 때, 막 이럴 때, 이런 게 좀 스트레스였답니다. 깜지 얘기가 그리고 또 하나, 네, 가장 네. 중요한 거. 네. 용돈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맛있는 걸 못 사 먹었다는 거. 그게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맞아요. 저 그럴 때는 분식 같은 거 막 마음껏 먹고 매운 거 먹고 막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는 매운 게 그렇죠. 좋잖아요. 네, 좋아요. 그렇죠. 용돈이 사실은 맞아요. 이제 그 이야기 후반에 좀 나올 텐데요. 용돈이 사실은 용돈 그 네. 뭐죠? 여기 금액에 국한하지 않고 그게 바로 학습에도 연결이 되거든요. 사실은 용돈이 주기적으로 있게 되면 네네. 그래서 예, 2부 때 아니 후반기에 좀 더 나누기로 하고요. 예, 다람쥐님 청소년 시기 좀 얘기 들어보도록 스트레스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이제 제가 원래 집이 김제인데 전주로 그 유학을 왔어요. 이제 보통 김제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주나 군산, 익산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는 보통 이제 학교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고 맞아요. 그 학교 안에만 있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다녔던 학교가 이제 군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학교 이제 교칙이 좀 많이 빡빡해서 좀 많이 갇혀 있었는데 그래서 좀 학교 밖에 나가기만 해도 좀 많이 좀
행복하고 밖에서 뭐 사 먹는 뭐 음식들이 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러면 싶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네요. 뭔가 학교 하면 답답한 게 그렇죠. 있어요. 그 네, 시기에는. 네, 그런 게 네. 크셨던 맞아요. 것 그 같아요. 네, 학교 안에 학교가 되게 좁았어요. 이제 음. 그 학교가 되게 좁았는데 그 유일하게 뛰어놀 수 있는 이제 운동장이 이제 잔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뛰어놀면 잔디 죽는다고 뛰어놀지 말라고 잔디를 그래가지고 이제 깐 이유가 네, 없는데요. 네 남학생들만 있는데 뛰어놀지 못하니까 좀 음. 많이 억압이 많이 되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 음. 그런 것 때문에도 스트레스가 좀 더 있지 않았나 어. 싶었어요. 충분히 공감이 되네요. 네네. 네, 아니 그리고 저요. 들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군대에서도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휴가 나올 때 굉장히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숙사 생활 속에서 밖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되었다고 하니 그 양쪽에 조금 그 연관성이 좀 생각이 나네요. 아, 네네, 그니까요. 맞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저희가 연령대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럼에도 같이 서로의 각자의 청소년 시기의 스트레스를 얘기하니까 또 좀 비슷비슷한, 엇비슷한 그런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또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친구들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는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이 생계로 너무나 힘든 어떤 상황이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업 스트레스나 예를 들면 뭐 학원 이런 경험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또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있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은 공부하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실까? 예. 왜 학업 성적에 대해서 뭐 궁금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저는 또 그런 스트레스가 생활을 있으셨군요.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서 제가 한 30살 넘어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모님들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그 당시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렇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또 자기 혼자 주도적으로 또 삶을 살아가는데 또 바탕이 되기도 하고 해서 참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하기가 어렵구나 이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되게 어떤 스트레스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런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학교를 가서 모든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신기해서 그 졸고 이런 아이들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예,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저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제가 그렇게 잘하다 보니 저희 아이들한테도 제가 학업을 조금 얘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 세대가 이렇게 좀 대물림 되는구나.' 이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것들을 다 차지하고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아이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사전 준비 없이 교육 현장을 지내다 보니 각 가정에서 인제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부모님들도 예년에 비해 보다 스트레스가 맞아요. 좀 더 더 스트레스가 많이 가중되고 가중되고 우리가 있죠.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처의 각 영역에서 뭐 자녀는 자녀대로 또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는 비단 학업뿐만이 아니라 진로, 친구나 이성, 부모님, 사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순위가 높은 스트레스는 바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얘기한 바로는 학업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각자의 지금 개인의 경험치는 학업일 것 같은데요. 학업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공통사항이고 그중에서 제가 청소년을 만나본 바로는 이 시기가 그 이성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친구나 이성에 관한 스트레스가 또 그렇게 어. 많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조금 얘기 나눠 주시겠어요? 우리 사나래 님이나 예 다람쥐 님. 어때요? 친구나 이성에 관해서 스트레스. 사나님 먼저? 저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이제 네. 저희 때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한 친구가 저희는 여학교였거든요. 남녀공학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여자는 뭐 여자고등학교, 여고, 남자는 남고,
그다음에 그때 남녀공학이 그 사대부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러니까 여고에서 지내다 보니 그 동성 간에 그런 그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제가 지켜본 것이지 저는 그 친구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성격이 네. 좋았다는 걸로 그래서 이해하면 스트레스가 되나요? 없어서 그건 지금처럼 아니고요. 저 활달하셨던. 혼자 놀아가지고 친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아, 오로지 학업에만 관심이 있었던 아, 걸로. 다음은 공부도 안 다람쥐님은요? 했지요. 공부도 안 했지요. 네. 네, 친구나 이성 스트레스가 있으셨어요? 학창 시절에?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숙사 생활하고 네. 학교에서 아무래도 기숙사 생활하다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제 그 친구들이랑 이제 다툼이 있거나 이러면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잘 때까지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빨리 다시 화해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좀 많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의외네요. 네. 네, 전 1위가 이게 네. 아닐 줄 알았는데 네. 참 생각해보면 참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여기 우리 원더님을 포함해서 교육 현장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네. 더구나 코로나가 덮친 요즘 앞서서 얘기 나눈 스트레스들과는 다른 그런 유해도 스트레스가 새로 생겼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시선으로 본 청소년들의 모습은 또 어떤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사나래님이 네. 네. 혹시 뭐 네네. 어른의 시선에서 본 지금 청소년들의 뭐 학교 모습이라든가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요즘은 그 거리두기를 해서 그 반에서도 그 사물함을 가운데 놓고 그다음 책상을 양 옆으로 그러면 그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앉다 보니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 또래끼리의 그 친밀도가 가장 중요한데 터치를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 아이들이 굉장히 그런 거에서 이제 뛰어놀지 못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에서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좀 다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등교를 이렇게 격일로 하잖아요. 이렇게 학년별 교차 등교. 네. 그러니 이제 그 친구들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고 계속 집에만 있다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놀고 싶어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가 스트레스고 그 공부 안 하는 건 제일 좋다고 말을 하던데요. 그 온라인 수업 그게 가장 때. 긍정적인 요소군요. 그럼요. 예, 아이들한테 네네네. 부정적인 상황은 그리고 이제 그 사회성적인 거.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그렇게 느꼈어요. 네. 네. 다람쥐님은 어떠신가요? 도서관의 풍경을 제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도서관에 보니까 지금 최근에 중간고사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학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학교에서 짧은 시간 이제 수업 받거나 아니면 수업 못 받잖아요. 근데 이제 도서관이나 이제 스터디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친한 친구들끼리 많이는 아니어도 두세 명이서 같이 공부를 한다거나 소소하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친해지고 이런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만나지는 못하니까 이제 카카오톡 이제 단체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이제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끼리 소통을 한다던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변화된 것 같아요. 과거랑 다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네. 청소년기 자녀를 두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고 격일제로 그냥 격주로 이제 등원을 하다 보니 친구들과의 소통을
그 지금 다람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을 통해서 하는데 게임이 다 그룹으로 대화하면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게 있죠. 그런 그래서 기능이 있어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았다면 지금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만나는 것을 굉장히 조금 지지해주고 또 인정해주는 또 이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어쩌면 게임을 음. 부정적으로 봤던 부모님의 시각을 이 네네.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네네. 긍정적으로 탈바꿈시켜준 경우일 수도 있는데 네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3분의 1 등교에서 3분의 2 등교로 완화가 되고 다음 주 네네. 19일부터는 학년 전체 등교도 가능해졌다고 해요. 네네. 그럼 이로 인한 이제 그동안 또 교차 등교로 인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부정적인 상황이 또 생기지 않을까 되려 우려도 되는데 네. 먼저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게임처럼 그런 네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게? 그래서 이제 부모를 둔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이해하는 게 게임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소통하는 것들을 봐왔으니 직접적으로 옛날에는 이제 PC방에 가서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자세히 몰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전체 등교가 이루어지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하더라도 소통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것 같아요. 그전에는 게임을 그냥 게임 그 자체로만 오락으로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중에 하나로 이해하게 되어서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자녀를 이해하는데 또는 지역사회의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오히려 네네. 어려움이. 네네. 그럼 다람쥐님은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이제 온라인 수업보다는 이제 대면 수업이 나을지 아니면 뭐 본인의 그냥 생각을 자유롭게 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대면 수업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만 많이 진정이 돼서 이게 다시 확산되지만 않으면 대면 수업으로 바꾸는 게 아이들 이제 공부하는데도 그렇고 서로 이제 직접적으로 스마트폰이나 그냥 통화만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빨리 대면 수업으로 확장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나래님은요? 네, 이제 뭐 기관이나 뭐 이런 게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가 되고 그런데 이제 갑자기 풀어지면 아이들은 또 좋죠. 그 대면이라는 게 아무래도. 근데 이거를 갑자기 완화시켜서 하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점차적으로 전체 등교를 해서 대면 수업은 저도 정말 찬성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그래도 조금씩 주의를 하면 점차적으로 좀 더 뭐라고 해야죠? 단계를 더 이렇게 낮춰가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급진적인 방법보다는요? 네네네네. 확 풀어주는 것보다는 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렇게 확 풀어주면 확 풀어 헤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자유스러운 너무나 자유스러운 그런 행동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확진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노파심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완화가 되었더라도 이렇게 단계별로 점점점 이렇게 더 낮추는 그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지요.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이제 바이러스가 현재 곳곳에 다 돌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해결해야 할 각종 분야들과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교육은 청소년들이 귀하고 중요한 시기와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이들을 수긍할 만한 그런 지점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비대면으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각자 한 분씩 방송 소감을 부탁드릴게요. 벌써 끝이 왔어요. 먼저 다람쥐님. 네, 저는 그동안 취업 준비한다고 이번 이렇게 줌으로 하는 방송은 처음인데 좀 색다르고 좀 긴장이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중간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또 끊기는 거 아닌가. 그럼 방송 사고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걱정하면서 방송했는데
좀 새롭기도 한데 좀 재밌게 방송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색다른 경험이죠. 네, 맞아요. 그 사나리님은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재한님 만나서 반가웠고요. 아, 예, 다른 분들도 반가워요. 얼굴 배웠지만 재한님은 제가 처음 뵈가지고 오,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 많이 그러시구나. 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실제로 뵈면 더 네네네. 멋져요. 그래요. 네네네. 저도 실제로 보면 좀 괜찮아요. 아, 그럼요. 네네, 그럼요. 아, 역시 영어 역시. 감각이. 네. 조회수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꾹꾹 네. 눌러야죠. 네, 꼭 눌러야죠. 이게 좀 이렇게 어렵고도 좀 심오한 오늘 주제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주셔서 두 DJ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코로나19가 빨리 조금 사그라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오늘도 제 옆자리를 외롭지 않게 또 채워주신 원더님의 소감과 그리고 클로징 멘트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원더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아무래도 그 미술과 영화를 도구로 청소년의 자존감 향상, 분노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주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분노란 내면 안 되는 거고 분노는 분노가 났을 때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이런 상황들을 서로 분노가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잘 조절하면서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부모 역할은 힘겨워지고 청소년은 더더욱 편히 마음 둘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땅한 해소법 없이 스트레스와 피로감은 쌓여만 가고 있는데요. 모든 스트레스는 자기의 생각과 상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데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만은 꼭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자신만의 쉼인 명상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청소년들이 보다 밝고 행복한 사회를 위해 생물학적인 부모로서의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를 넘어서서 고민으로만 단정 짓는 고정관념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또 다른 사회적 부모 역할, 즉 어른의 역할을 맡아 함께 키워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가족만이 아닌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또 다른 가족의 형태를 경험하며 자라길 바라며 저 또한 늘 사회적 부모 역할에 대한 상담과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고미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